안녕하세요, 샤스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친구 집인데요. 저희 친구 집에 오늘은 이 올류그랜저가 있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류그랜저를 실물로 보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류그랜저 전면부를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느낌이 먼저 드실 겁니다. 가장 먼저 위쪽에 데이라이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티저 영상에서는 이 데이라이트가 무려 한 피스로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내 법규상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데이라이트가 한 줄로 쭉 이어질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살짝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영 기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끝부분만 데이라이트에서 깜빡이로 전환되고 중간 부분은 계속 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방향을 전환할 때 방향 시스템을 켜게 되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게 보이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릴은 굉장히 넓고 크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색상도 약간 고급스럽게 그냥 크롬이 아니라 약간 반광 크롬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움에 한 몫을 한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 그릴 디자인과 헤드램프 디자인에서 너무 스타리아 같은 느낌이 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그랜저에 먼저 적용을 해주고 스타리아에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솔직히 스타리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디자인 자체는 정말 괜찮은 디자인이지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헤드램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마 위쪽 두 줄은 하향등, 아래쪽은 상향등 정도로 위치될 것 같습니다. 앞차를 피해서 상향등을 켜주는 기능까지 이번 그랜저에는 적용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휠이 그랜저라고 하면 19인치까지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휠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20인치 휠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정말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은 정말 멋있게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네트 옆으로도 계속 튀어나온 턱이 있습니다. 이쪽도 튀어나와 있고 도어 쪽에도 튀어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라인을 어떻게 이렇게 잡을 생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과감한 시도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그랜저 자체가 폭이 굉장히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주차하는데도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량곳하지 않고 디자인을 위해서 약간 도어를 부풀려 놓은 부분이 좀 색다르고 좀 과감한 시도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어에서 이 부분은 문손잡이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 적용되어 있고요. 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뒤쪽만 들리는 타입이 있고 전체가 다 들리는 타입이 있는데 아마 이 그랜저는 전체가 다 들리는 타입의 문손잡이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윈도우 부분이 가장 그랜저에서 독특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유리가 잘 맞지 않아서 깔끔한 모습은 아니긴 한데요. 이게 실제로 양산이 되고 품질이 좀 안정화가 되면 유리가 정말 틈없이 딱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층 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마치 유리가 전체가 한 조각처럼 보이는 그런 유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차량처럼 썬팅을 진하게 할 경우, 틴팅을 진하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강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 열리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만큼 전체가 열려서 여기까지 열린다는 건데요. 일단 파노라마 썬루프는 열 일이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열게 됐을 때 충분한 개방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파노라마 썬루프는 뒷좌석 승객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넓게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넓게 열리는 저 파노라마 썬루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 루프라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뒷좌석 루프라인까지 루프가 쭉 평평합니다. 그래서 뒷좌석 헤드룸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그랜저나 K8 같은 경우 헤드룸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올류 그랜저 같은 경우 헤드룸을 빡 튀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뒷좌석에 키가 좀 크신 분이 탑승하시더라도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그랜저는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리클라이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의자를 좀 젖혀놓고 타면 되니까 키 큰 사람이 타기에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뒷좌석을 많이 신경 쓴 자동차고 여러모로 뒷좌석 위주의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램프는 쭉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웰컴 라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재밌는 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줄 라인이라서 그런지 두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그랜저는 티저 영상에서 한 번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급차이를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제네시스랑 현대는 좀 다른 브랜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방 카메라는 지금 그랜저보다 오히려 못 숨겼습니다. 지금 그랜저는 좀 자연스러운 위치에 들어가 있는데 이 그랜저는 좀 생뚱맞은 위치에 딱 후방 카메라가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양산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크롬 파츠가 쭉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크롬 파츠로 어떻게 잘 묻어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는 히든타입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플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머플러를 숨기는 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플러 장식 위쪽으로는 방향지시등이 들어가는데 위쪽에 들어가는 방향지시등 역시도 시퀀셜 타입으로 주르륵 들어오는 방향지시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치는 좀 안 좋아요. 위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리어램프보다 한 뼘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범퍼에 너무 바싹 붙이시면 뒤쪽 깜빡이가 안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깜빡이를 밑으로 내리는 게 굉장히 싫다라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호불호를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LED로 적용되니까 시인성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그랜저에는 여러 가지로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로 빌트인 캠. 빌트인 캠이 이때까지는 그거 달라고 하면 아무도 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옵션이었거든요. 아무도 추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음성 녹음과 풀 HD권 화질까지 지원될 예정이라서 보통 블랙박스의 보증은 길어봤자 1년인데 제조사 보증은 3년이다 보니까 차라리 빌트인 캠을 적용해서 사는 게 이번 그랜저부터는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레이더 부분을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HD2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확정적인 부분인데 과연 HDP, 그러니까 차선에 따라서 알아서 나가고 들어와주는 이런 방식까지 적용될지 이런 거는 조금 의문이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실내가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일단 시트 형상이 이번 그랜저는 정말 마치 제네시스 시트랑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트의 주름도 이렇게 쭉 잡아놓고, 이게 더 뉴 그랜저가 나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저희 차도 아직 3년을 못한 상태인데 벌써부터 이런 시트가 나오니까 솔직히 현대자동차한테 좀 배신감을 느끼긴 합니다. 거기다가 시트 옆에는 캘리그라피 배지를 달아놨어요. 이제 캘리그라피가 이제야 본격적인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실내 소재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내 소재에서는 어차피 기존 그랜저도 나파가죽 시트를 썼었고 내장재, 천자내장재는 스웨이드 내장재를 썼기 때문에 실내 소재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실내 소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지금 그랜저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내 느낌도 굉장히 달라지고 실내 느낌도 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랜저가 과연 제네시스랑은 어떤 차별점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랜저의 실내 정말 역대급인 것 같고, 외관도 이만하면 정말 역대급 외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시도, 또 이렇게까지 덩어리감 있는 자동차를 신차로는 어쨌든 처음 보는 세대다 보니까 외관에서 느껴지는 중압감, 그리고 실내에서 느껴지는 고급감 때문에 그랜저라는 차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샤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